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산단 임직원 자녀들의 복리 후생 차원에서 설립된 여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공립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는데요. 이 여도 학원의 법인 이사회가 지역 여론을 반영해 사실상 공립 전환 수순에 들어갔는데 정작 학교 측은 사립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법인 여도학원의 여수 여도 초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40여 년 전 최초 설립 당시부터 산단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사립학교로 지역 내 귀족 학교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산단 임직원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 선발 기준은 지역 내 공립화 요구를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전체 운영 예산의 75%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등 사실상 공립 형태로 운영되는 점도 공립화 여론에 힘을 보태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오랜 기간 정체되고 폐쇄적 조직 문화에서 기인한 학교 일부 교직원들의 갑질과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내 공립화 요구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에 법인 이사회 측도 최근 교육청에 학교를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공립화 의지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법인은 오는 5월 10일 이사회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립화 추진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투표 결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남도 교육청의 심의인가 절차를 거쳐 최종 법인 해상과 학교 공립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법인 해산이 가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는 절차는 이제 도교육청으로 이제 넘어가서 도교육청에서 해산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이제 심사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공립 전환에 대한 역시 타당성 및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학교 측은 내심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여도학원의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소멸도 막는 순기능이 크다는 입장을 공립화 찬반 설문조사 형태로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설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들의 의견 나눔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역사회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학교에서 보냈다는 설문지보다는 이익단체에서 보낸 설문지로 느껴졌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적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지 않냐. 그렇게 설문을 하는 것이. 지난 1980년 여수 산단 내 기업들이 출자해 여도 초중학교를 개교한 학교법인 여도학원. 그동안 여도학원의 공립화를 통한 산단 기업들의 공적 역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법인 이사회가 이번에 어떤 최종 결론을 도출할지 지역사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 짚라인 공사 중단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기존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 재개를 위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 망덕산과 배알도를 잇는 공중 하강 체험 시설, 일명 짚라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실적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 등이 드러난 건 지난 2021년 12월. 수사와 재판 등으로 인해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지연되면서 새로운 업체를 찾는 작업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 중단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져 오다 우여곡절 끝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됐고 공사비 회수 등의 후속 절차도 최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4억 5,300만 원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제재를 지금 강하게. 광양시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올해 말까지 짚라인 공사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적절한 업체를 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출발 때와 도착 때의 높이와 구조가 기존 업체의 공법에 맞게 시공돼 있어 선뜻 후속 공사를 맡겠다고 나설 새로운 사업자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구조물을 보강해야 하는데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국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어차피 지원 공모를 통해서 이제 공고가 나가게 되면은 이제 현장 설명회도 할 거고요. 광양시는 조만간 공법 선정위원회를 열어 짚라인에 적용할 공사 방법 등을 검토한 뒤 곧바로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인데요. 역대급 가뭄의 전남 완도 섬 지역은 벌써 1년 가까이 단수가 이어지는 등 물 대란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 땅끝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있는 완도 노하도. 가뭄이 지속되면서 2일급수 4일 단수가 이달부터는 2일급수 6일 단수로 늘었습니다. 섬마을 세탁소에는 세탁할 물이 부족하다 보니 운영이 힘들 정도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하루에 기계를 돌릴 때 어떤 때는 멈췄다가 며칠 세탁물을 모여놨다가 다시 기계를 돌리기도 합니다. 인근 다른 섬의 물 사정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 식당 옥상에 물탱크를 마련해 물을 아껴 사용하고 있지만 손님 받기가 버거울 정도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생선 등을 1차 손질할 정도로 물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질하면 물이 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1차 여기 바닷가에서 손질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이제 헹구죠. 물 부족 소식이 알려지자 관광객들의 발길도 뚝 끊겨버렸습니다. 노와 보길의 유일한 공중 목욕장이 제한급수로 인해 4개월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달에 47만여 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섬 공중 화장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수도에도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단수 기간이 길어지면 설거지 물이라도 아끼기 위해 학교들은 급식으로 간편식 제공도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식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대체식을 하든지 빵과 우유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섬 주민들은 빨래는 급수 기간에만 하고 두세 번 일을 보고 모아서 변기물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빨래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라고 옷하고 다 놔뒀어요 지금. 물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완도 노하도와 보길도의 식수원인 부항제후 저수율은 14%. 가뭄이 지속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는 2일급수 8일 단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역대급 가뭄에 섬 주민들은 벌써 1년 가까이 물 부족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경찰과 조사받는 사람의 대화 내용을 받아 적어주는 AI 조서가 지난해부터 수사 현장에 도입됐습니다. 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억압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방법인데요. 그런데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아직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수사관과 범죄 피해자 역을 맡은 두 사람이 조사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자 AI 음성인식 시스템이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그럼 지난달 말일에 남자친구 집에 같이 있었습니까? 네,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광주 수사 현장에 도입된 AI 음성인식 기술입니다. 지금은 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타이핑하는데 더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내 말을 듣고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피해자의 그 입장에서 잘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정확도가 얼마나 높냐는 겁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주고받는 대화는 꽤 정확하게 인식하지만 사투리나 외래어에는 아직 취약합니다. 발화자가 사투리를 쓰자 오류가 급격히 많아집니다. 지하철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 혼자 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만졌잖아요. 다 CCTV도 있더만. 나는 주로 걸어댕기는데 뭔 소리야 그것이? CCTV 그 뭐대요 그러면? 시장에 장보러 갔나 갑자기 내가.
함께 자리한 변호인 등 다른 사람의 음성이 섞이거나 울음소리와 같은 주변 소리가 섞일 때도 오류가 잦아집니다. 아유 김 씨랑 아니 다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같이 한번 다 증인 쓸게요. 동네 그 영감탱이들 다 오라 할게. 경찰들이 AI 조서를 활용해 조사를 하더라도 오타를 잡아내는데 두세 배의 시간을 추가로 들이기 일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I 조서는 수사 현장에선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사용 실적은 175건으로 활용률이 8%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좀 극복이 되면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일선 현장에서도 더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경찰 수사에도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상황. 경찰은 AI 조서 사용을 권장해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혼란스러운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이 차별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비슷한 논란을 겪은 다른 지자체들은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저출생 문제와 맞물리면서 통학버스가 필요한 원거리 통학생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개발되는데도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당국이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멀리 떨어진 기존의 학교로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라남도 교육청은 자체 심의를 통해 원거리 통학 대책을 신축 아파트 시행사에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아파트 14곳의 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곳에다가 학교가 찾아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먼 거리로. 하지만 아파트 시행사의 통학 대책에 책임을 지우고 교육청 자체 심의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통학버스 운영 방식은 원거리 통학생 간의 차별 논란과 학부모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지자체들의 해결 사례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3년 전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해 통학거리가 1.5km가 넘는 초등 3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부산 중구와 경기도 용인 등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공공통학버스의 필요성을 인정해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전라남도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제공 관련해서는 학교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행정을 해야 한다 봐요.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앞으로 순천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해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야 합니다. 순천시 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천시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순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원 의원은 정원의 도시 순천시가 탄소 중립 전국 최고 도시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탄소 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국내 우주 스타트업 기업의 국내 첫 민간 발사체 성공 발사를 축하한다며 민간 발사장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 한비 TLV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을 축하한다며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민간 발사장을 구축해 다양한 민간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말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에 이어 최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돼 우주발사체 산업의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KTX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KTX 이용객은 광주 송정역이 11,000여 명, 순천역 4,800여 명, 여수 엑스포는 2,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배정 인원이 50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공보의 263명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해 도내 공보의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봄섬에 여수 하화도가 포함됐습니다. 하화도는 섬 전체의 야생화가 만발의 꽃섬으로도 불리는데요. 야생화 단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동안 메말랐던 땅과 공기를 적셔줄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의 양은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구름 많고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오늘과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순천이 낮 동안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을 웃도는 포근한 날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광양 14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8도, 고흥과 광양 19도, 순천은 20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오전까지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는 2m를 웃돌며 높아지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21분, 간조 시간은 오후 4시 1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예, 앞서 송유라 아나운서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광주 전남 지역 KTX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평균 KTX 이용객 수는 광주 송정역 11,444명, 순천역 4,834명, 목포역 4,235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늘었습니다. 한편 전라 호남선 SRT 개통 전후인 지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일평균 이용객 수가 목포역은 46%, 광주 송정역 340%, 순천역 300% 각각 증가했습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이 2분기에도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79.6으로 2분기 경기가 1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이 더 많았습니다.